자, 진행할게요. 자, 뭐 위에는 좀 복잡한 얘기를 좀 설명드리긴 했었고요. 자, 밑에 거, 자, 기능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위에서 진행했던 거는 어쨌든 기본은 타입을 가지고 화면에 그냥 툭 찍어서 필요한 글씨를 입력한다. 자, 이거에 기반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이런 복잡한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자, 여기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써보도록 할 건데요. 일부러 색깔을 살짝 면에 넣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 글자를 작성하는 툴을 가지고 이 내용상에서 화면에 중앙에 찍으시면 안 되고요. 초반, 요 시작하는 부분에 갖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점선 동그라미. 그러면 클릭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네, 박스 자체 틀은 그대로 있어요. 박스 자체 틀은 그대로 있지만 다른 것들은 싹 사라지고 그 안에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버전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글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글자를 입력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조금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로 끊어보겠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자, 글자는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가 보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일전에 피그마라는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텍스트를 쓸 때는 어떤 틀 안에 넣는 방법과 그냥 넣는 방법 일단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글자를 직접 클릭을 해서 쓰는 형태는 내가 추가적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글자가 늘어난 형태로 밖에 되지 않고요. 박스를 넣고 그 안에 글씨를 쓰는 형태는요. 박스가 작아지면 글자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쳤다는 뜻으로 붉은색 사각형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글자가 더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박스 크기를 늘려보시면 네, 이젠 없어지게 되죠. 아까 같은 박스 이 텍스트는 줄이면 그냥 글씨의 모양이 변형이 되죠. 키우면 마찬가지 글씨의 모양이 변형이 된다. 자,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글씨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오른쪽에 또 다른 박스가 있습니다. 텍스트 박스예요, 얘도. 아직은 아니죠. 만들 거예요. 오른쪽에는 이 박스를 타입 툴 가지고 시작 부분에 갖다 대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똑같은 기능인데 자, 여기 Area Type Tool이라고 써있죠. 요게 정식적으로 쓰는 기능입니다. 얘가 통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쓴 거고요. Area Type Tool이라는 아이를 가지고 이 박스에 갖다 대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시작 부분에 갖다 대고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네요. 방법은 똑같군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필요 없는 글자 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조금 줄여서 구분하기 위해서 물음표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자, 그럼 현재 두 개의 박스는 일부러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앞에 있는 박스에 잘 보시면 넘쳤다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아이를 어느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연결을 해볼 건데요. 연결할 때 어디를 연결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왼쪽에 있는 중간쯤에 또 작은 사각형이 하나 있죠. 이곳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클릭 하시면 연결하게 돼요.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에 플러스 처리된 이 자리를 클릭하시면 커서 모양이 달라졌죠? 그리고 다른 쪽 연결할 쪽에 글자 위에 올려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요 끝에 표시된 이 자리에다 갖다 대면 사슬 모양이 나오면서 클릭 텍스트가 연결이 됩니다.
주로 이제 편집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잘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내용이면 이제 글씨를 써서 내용이 밀리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글자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기능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글자의 색깔을 바꾸는 것은 단순하게 박스의 색깔을 바꾼다라는 개념처럼 그냥 박스를 잡고 컬러의 색깔을 바꿔주기만 해도 글자의 색깔이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죠. 텍스트 박스는 글자 상자 자체를 색깔 바꿀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글자 박스 통째로 잡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있는 얘만 슬쩍 잡아줍니다.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잘 보세요. 선택 툴로 잡으면 바깥에도 잡혀 있는 게 보이지만 글자도 같이 잡혔다는 뜻으로 글씨에 선이 가 있어요. 근데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번엔 글씨에는 선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일반 도형 선택했을 때처럼 형상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면의 색깔을 채운다던가 선의 색깔을 채운다던가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일부의 기능을 처리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한 번 더 할까요? 선택 툴로 그냥 선택하고 글씨 색깔 바꾸는 형태였다면 직접 선택 툴로 바깥에 선을 잡고 클릭합니다. 안쪽이 아니에요. 바깥에 선 부분을 잡고 클릭하면 당장은 선 하나만 잡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자체만을 잡습니다. 그래서 면과 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텍스트 박스 뒤에다가 다른 박스 하나 더 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인쇄를 해야 된다 또는 이미지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얘를 글자를 도형화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글씨를 도형화 처리를 해줘야 다른 사람이 이 파일 열어봤을 때 서체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럼 타입에서 Create Outline 도형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행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룹 해제를 했을 때도 안쪽과 바깥쪽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선 위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아니라 선으로 표시된 아이 같은 경우는 타입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똑같이 써도 됩니다. 써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얘가 멀티 만능기라고 얘기한 거고요. Type on a path tool 즉 선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없을 때 별도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 선 위에 사겠다 불가능하고 오로지 선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첫 번째는 이 타입툴을 하든 패스 오너 패스 타입 오너 패스를 하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선 위에 클릭 그리고 필요한 글자를 작성하시면 1차는 돼요. 1차가 돼요. 그럼 2차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내가 클릭한 곳을 기준으로
스타트, 시작하는 위치, 엔드, 끝나는 위치. 이 둘의 센터, 중심의 위치를 선을 3개를 표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타트가 중간쯤에 제가 클릭했으니까 여기 있어서 이 앞부분은 글씨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글씨가 양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엔드 쪽을 기준으로 글씨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아이를 잡고 정렬 기능, 자, 캐릭터가 아니라 거기에 딸려있는 패러그래프 펜을 열어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눌러봐야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과 끝 요 사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 시작의 위치를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아이콘 나왔을 때 쓱 당겨서 옮겨주시면 네, 원하는 위치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끝에 있으니까 끝에서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얘가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마우스를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표시가 달라지죠. 커서의 모양이 살짝 다릅니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또 드래그. 그럼 오른쪽 전열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자, 이 표기의 모양을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움직이면 통째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때 위아래로 움직여서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 위에 글씨를 쓰는 건 하나, 둘, 셋. 이 3개의 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3개의 선이 하나는 시작하는 곳, 하나는 끝나는 곳, 하나는 그 중심이다. 이 체크를 하는 거고요. 가운데 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방향을. 그 다음에 선에 딸려있는 이 조그만 표기는 위에서 말했던 텍스트 박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를 클릭하고 다른 쪽에 있는 뭐 텍스트 박스든 선이든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는 자리를 클릭하면 둘을 연결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글자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튀어나가면 잘리게 되겠죠. 또 글씨 색깔을 바꾸는 건 쉽습니다. 면의 색깔을 그냥 단순하게 바꾸면 그대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글씨 색깔을 바꾸는 거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직접 선택 툴로 선만 잡아서 선의 색깔을 주면 되거든요. 글자를 잡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선을 잡는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선 위에 있는 글씨가 너무 바짝 붙어 있는데요. 조금 띄우고 싶어요. 그럴 땐 캐릭터 패널에서 처리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죠. 베이스라인 시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영문의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자, 요거 라인 학교 다닐 때 영어 노트 많이 써보셨죠? 요 세 번째 있는 요 라인을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요 선들도 같이 딸려 올라가게끔. 즉,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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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글자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글자 회전하는 거. 자, 글씨를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자, 추가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하실 일은 이 그림을 보시고 아래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서체가 들어있다면 여기 있는 서체를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가장 유사해 보이는 서체를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자, 기능에선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렸던 여기 이펙트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비라고 하는 기능을 찾아보시라고 여기 약칭을 하나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염도를 보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주변에 들어있는 다른 글자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써주세요.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아쉽게도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뭐 알아서 쓰는 이런 기능은 없어요. 직접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직 그리고 벡터 프로그램 그리고 또 2019 뭐 필요하면 날짜 바꿔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픽 에듀케이션 썼습니다. 일부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는 없지만 통째로 대문자로 바꾸는 기능은 있습니다. 여기 캐릭터에 보시면 아래 요게 통째로 대문자로 바꾸는 버튼이에요. 그럼 베이직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요? 체인지 케이스가 있나요? 자, 볼까요? 이거? 얍, 얍, 안 돼요, 안 돼요? 얍, 얍. 자, 어디 있나요? 저 몰랐는데? 얍. 자, 체인지 케이스가 첫 글자를. 아,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요? 아닐 텐데. 자, 오브젝트가 어디 있지? 자, 음, 저는 못 찾는 건가요? 아, 여기? 음, 아, 여기 있군요. 자, 그럼 여기는 대문자, 소문자, 타이틀 케이스? 아, 있네요, 있기는. 제가 이거를 찾아보지 않았군요. 지금 알았네요. 음, 감사합니다. 자, 새로운 거 하나 알았어요, 또. 자, 이렇게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00%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07. 따로 써도 되지만 저는 그냥 08 쓸게요.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죠. 단순하게 자, 디자인, 베이직 얘네들의 대우는 그냥 갖다가 하나씩 다 채워 넣으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넣고 불바꾸면 되는군요. 왼쪽 것도 오른쪽 것도.
자, 단순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디자인을 채워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전체에 대한 가운데 정렬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제가 잠궈놨으니까 못한다 라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정렬 기능 자체는 충분히 다루실 수 있으니 얘네끼리 맞추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자를 가운데 정렬한다던가 배치 자체가 가운데로 되어 있으니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처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서체. 자, 미리어드 프로 볼드 컨덴스드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썼을까요? 그 다음에 니아가라 솔리드라고 하는 서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썼을까? 일단 둘을 구분하면은 삐침이 달려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 삐침이 없는 요 위에 이 아이가 미리어드 프로입니다. 주로 이제 제품 디자인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는 서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웹에서도 좀 많이 보편화돼서 쓰고 있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일단 같은 계통이니까 저는 한꺼번에 잡아서 미리 어드 서체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어도비가 이 미리어드하고 뭐 제휴가 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미리어드 프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고 나서 서체 굵기를 볼드로 써라. 밑에 걸 눌러보시면 들어있을 겁니다. 없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리어드라고 하는 이 서체가 약간 버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어디 갔니? 이 안에 미러드 프로 볼드라고 따로 있을 텐데 안 보이네. 슬프게. 프로 안 깔렸나? 처음 봤어요. 당황스럽네요. 그럼 그냥 자 미러드 서체에서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빼겠습니다. 자 컨덴스트라는 서체는 약간 이게 길게 들어간 형태의 느낌들이 다 그런 서체들이에요. 자, 100% 똑같은 서체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유사한 서체 중에서도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자, 미리어드 베리에이블 컨셉이라고 한 서체를 썼어요. 아마 어도비 하이 버전에서는 그냥 미리어드 프로를 쓰시고 거기에 있는 서체를 꺼내시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상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없을 일은 거의 없는데 지금 저도 처음 봐서 그렇다면은 이런 약간의 응용된 어도비에서 제공한 서체를 쓰시면 됩니다. 이거 다 어도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씨 색상은 K80으로 되어 있으니까 블랙, K100은 안 쓴다고 얘기 드렸어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낮춥니다.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만 10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한 디자인이나 배치를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할 게 잘 모르겠다, 감이 없다 이러면은 일단 그냥 글자를 갖다 놓고 정리부터 해요. 아, 이건 여기다 놓고 오고 이건 여기다 놓고 오고 막 배치 그냥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글자 좀 더 키울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글씨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글씨를 키워놓고 요거 배치하면 될까? 좀 더 조정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기본 위치를 잘 잡아 넣는 거. 만약에 글자부터 하는 거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했던 것처럼 박스 큰 틀 위주로 먼저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쓰시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다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미 위에는 디자인 형태를 제가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 자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원형수 가지고 쓱 바꿔놓고 안에 직선이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직선 툴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 그어주면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우리는 정렬을 이용해서 맞추고 다시 이 글자랑 같이 잡아서 정렬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위아래 정렬은 어긋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서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더 아래로 내려가는 또는 약간 위로 올라가는 서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형태대로 똑같이 카피해서 맞추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이 아이를 그대로 카피해서 아래에 있는 글자만 바꾸시면 되는 거죠. 네. 필요할 땐 그룹 그럼 밑에 있는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Special Graphic Education. 자, 이 글자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래 이렇게 휘어진 곡선이 하나 필요한 거죠. 곡선을 쓸 때는 여기 직선 툴 안에 보시면 아크 툴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써도 무방은 한데 보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컨트롤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처음 다루시면 이렇게 돌려서 쓴다고 하더라도 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원형 툴을 많이 씁니다. 아니면 직선 툴 가지고 바꾸든지. 자, 원형 툴 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얘가 좀 찌그러진 것 같다. 그러면 찌그러뜨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대로 슬쩍 45도 돌려줍니다. Shift 누르시면 되죠. 왜 45도를 돌렸냐면 직접 선택 툴로 이쪽에 있는 포인트와 오른쪽에 있는 포인트 상단에 두 개를 지우면 선이 전부 다 사라지면서 밑에 있는 선 요것만 남게 돼요. 지울게요. 딜리트. 그럼 요거 가지고 컨트롤하기 좀 더 쉽다라는 거죠. 자, 베이스 라인 맞췄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이 글자가 들어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때 저는 거의 이렇게 써요. 타입 툴 가지고 선 위를 클릭한 다음에 일단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줍니다. 저는 쓱 위아래 쓱 물론 스포이드로 찍으면 한 방에 정리되기는 해요. 자, 틀 맞춰 놓은 다음에 이 글자를 복사를 해서 이 내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옆에다가 원본을 카피를 해놓고 쓰는 편이에요. 너무 곡선이 많이 휘었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뭐 마음대로 수정 가능하시겠죠. 거기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뭐 건드려서 조금씩 더 올라가 있네요. 자,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더 조절하시면 되겠죠? 약간 여유 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좀 크게 키워서 조절했습니다. 자, 스프링이라 쓴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사이 간격이 넓으니까 위에 라인과 아래 라인 요 사이를 줄이는 형태는 바로 요 끝에 있는 요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행간이라고 하고요. 여기 써있는 영어로는 레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행간이라고 말을 제가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딩과 라인 헤이트라고 하는 두 가지 표현을 같이 갖고 있어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다룰 수 있긴 하겠지만 영어에서는 레딩과 라인 헤이트 이 두 가지는 다른 표현입니다. 본 차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레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딩은 첫 줄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뒤에 줄은 간격이 생깁니다. 요 사이 간격을 위에 줄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형식인 거죠. 이게 레딩이에요. 보시면 첫 줄은 전혀 움직이지 않죠. 기본적으로 서체는 이 행간이 약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토로 걸어두시면 16포인트에 120%니까 19.2로 먹습니다. 한글 같은 건 뭐 한글 오피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 160%가 가장 기본입니다. 가끔 뭐 130%로 쓰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바꾸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자, 위에 자, 글씨 보도록 할게요. 첫 줄은 직선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글씨만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와 바로 위에 있는 제목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벡터 프로그램 이 아이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뭐 밑에 것도 약간 변형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M이라는 글자가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부채꼴처럼 안쪽은 모여있고 바깥쪽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보시면 보여요. 자, 얘도 사실은 안쪽은 이런 식으로 약간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썼던 이 기법하고는 사실 달라요. 잘 보시면. 그럼 저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워프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항목에 있는 워프입니다. 상단에 이펙트에 워프이라고 하는 기능을 찾아보시면 기능이 있는데 되게 많아요. 고민하실 거 없이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펙트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효과라는 뜻이고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이 내부에 아까 보였던 그 기능들이 쭈루룩 들어있고 심지어 앞에 다양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이 아이의 단점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밴딩을 처리할 수 있는데 버그인가? 왜 안 움직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펙트에 워 아무거나 잡고요. 버그인가 봐요. 실시간으로 안 움직이네. 원래 프리뷰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자,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살짝 껐다가 켜주시면 되고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단점이라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글자가 변형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잘 알고 계신다면 컨트롤하기 좀 더 쉬우실 텐데,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아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형을 썼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바꾸고 싶어요. 다시 들어가서 워브로 들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그럼 이미 이펙트 효과가 있는데 추가로 또 만들 건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현재 있는 효과는 따르고 여기에 새로운 효과를 가미시키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되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건 어떻게 수정하나요? 바로 오른쪽 패널에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점선이 달려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씁니다. Appearance. Appearance를 열어보시면 이 효과를 가지고 있는 Warp 기능이 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 클릭하시면 돼요. 띡. 그럼 있는 기능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펙트로 가지 않더라도 어피어런스에서 바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 효과도 있어요. 같이. 글자를 면으로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보시면 원 글자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글자를 직접 편하게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론 ESC보다는 컨트롤 엔터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베이직이라는 글자도 메뉴 이펙트에 워블 가셔도 되고 어피어런스라고 하는 패널에서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직접 효과를 FX 눌러서 모양 변화시키는 웍. 이 중에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찾아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주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들이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가 뭐 어떤 거요? 스페셜 얘요? 얘도 없을 수 있죠. 일단 얘 먼저 보여드리고, 자, 문제는 요거죠. 아까 요거 했던 건. 자, 이렇게. 이제 글자만 바꿔주면 얘는 될 것 같고. 아래는 얘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미 휘어놓은 상태에서 웍을 또 준다?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시작 자체에서 가능은 하죠. 예, 그렇게 썼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휘는 거를 정말 여기 있는 이런 페이지, 이런 글자처럼 아예 변형을 하려고 하는 용도라면은 쓰는데 보통 이렇게 쓰는 글자에서는 잘 안 써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뭐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글씨가 자꾸 왜곡되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 때가 좀 있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이 왜곡 형태를 써야 되긴 하겠죠.
자, 효과를 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컴퓨터 사양을 굉장히 많이 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램을 좀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효과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잘 유념해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썼는데 서체는 뭐 딱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니아가라가 아니라 나이아가라군요. 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이런 나이아가라 서체 같은 걸 썼을 때 이 아이는 효과로 만든 아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도형화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도형화 처리하면 되죠. 안 됩니다. 보시면 컨트롤 Y 했을 때 그대로 가 있어요. 효과는 효과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효과를 완전하게 처리해라. appearance, expand. 근데 이 expand가 안 먹는 이유는 효과로 하나의 추가 기능, 원 기능이 아니라 따로 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랑 그 기능을 분리시켜라. appearance. 이렇게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으면 expand인데 안 먹어요. 그러면 expand appearance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도형이 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분명히 휘어져 있어요. 하지만 도형화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그대로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도형으로 바꾸시려면 expand 또는 expand appearance를 눌러서 완벽하게 가공해야 됩니다.